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윤주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문제 푸는 순서를 5부터 풀어야 될까요? 7부터 풀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왜 하시는지 제가 고민을 좀 해보자면 아마도 7에 20문제, 30문제씩을 못 풀고 오셔서 그럼 7부터 거꾸로 풀고 오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 친구가 나는 7부터 풀었더니 조금 더 나았어. 조금 더 많이 풀고 올 수 있었어. 뭐 하는 얘기들을 듣고 그럼 나도 이번엔 7부터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확인차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5부터 푸셔야 해요. 자, 여러분 똑같은 정해진 시간 안에 5부터 문제를 풀었건 7부터 문제를 풀었건 사실 여러분이 푸실 수 있는 문제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5부터 풀어서 7, 20문제를 못 풀고 오신 분도 7부터 거꾸로 문제를 풀고 오시면 분명히 5에서 한 20문제 정도를 못 풀고 오실 거예요. 그럼 똑같이 20문제를 못 풀었을 때 어떤 부분을 못 푼 게 더 치명적이냐? 자, 토익은 상대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맞는 문제는 같이 맞아주셔야 되고요. 남들이 틀리는 문제는 같이 틀려도 점수 차감이 좀 덜해요.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문제를 5부터 풀까요? 7부터 풀까요? 그렇죠. 90% 이상의 학생들은 5부터 문제를 푸실 거예요. 그러면 5에 있는 문제는 정답률이 높을 거고요. 반면에 뒤쪽에 200번대 쪽에 있는 20문제는 오답률이 높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제를 다 풀고 오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 남들은 다 맞는 부분에 해당하는 5의 20문제를 못 푸시면 거기에서 점수 차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고요. 하지만 다 같이 못 풀었던 7 쪽에 끝쪽에 있는 20문제를 같이 못 풀었다면 점수 차감은 덜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5부터 문제를 푸셔서 남들도 못 푸는 20문제를 같이 못 풀고 오는 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으니 5부터 문제를 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걸 거꾸로 푸셔도 괜찮은 학생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900점이 넘는 학생들은 제가 7부터 풀어도 무관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실 900점이 넘어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급박한 환경에서도 내지는 뭐 5분, 한 7분 이 정도 안에서도 5 문제를 다 푸시거든요. 30문제를. 그래서 그렇게 푸실 수 있으시면 뒤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도 괜찮지만 우리 700반 800반 학생분들은 그렇게 문제 푸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은 없나요? 하시는데 팁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문법 문제는 점수 내기 가장 좋고요. 문법 문제는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법 문제는 꼭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5 문제를 순서대로 푸실 것이 아니라 문법 문제만 먼저 골라서 풀어놓는 거죠. 자, 문법 문제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고 계시죠? 보기가 똑같은 단어가 형태를 바꿔 나오면 문법 문제, 각기 다른 단어가 나오면 어휘 문제. 그래서 5, 6의 문법 문제를 먼저 푸시고요. 그 다음에 5, 6의 어휘 문제를 푸실 때 어휘 문제 보기를 보시고 보기 4개 중에서 나는 3개는 모르는 단어다. 그럼 그 문제는 풀지 마세요. 그냥 찍고 넘어가실 거예요. 어차피 보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위에 있는 문제 읽어봤자 시간만 낭비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를 모르는 어휘 문제가 나오면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찍고 넘어가실 거고요. 아는 어휘 문제 위주로 풀어주시면 돼요. 혹은 나는 어휘가 너무 취약해요. 어휘 문제 15개 나오면 거의 13개 틀려요. 하시는 분들은 문법 푸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7 독해로 넘어가시고요. 차라리 어휘를 버리고 오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문법 푸시고 독해 푸시고 어휘 순서대로 문제를 푸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디테일하게 나는 문법을 풀고 독해를 풀고 어휘를 풀 것인가? 아니면 문법 풀고 어휘 아는 것만 빨리 풀고 독해로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혼자 판단하시기 좀 힘들고요. 여러분 모의 테스트나 위클리 테스트 보시면 그 보신 거 가지고 문제지 들고 저한테 오셔서 봐달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 거고요.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어떤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좋을 것 같은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조금 복습하시면, 보완하시면 조금 더 문제가 빨라질 수 있는지 상담을 드릴 테니까요. 그 상담 같이 하신 후에 다음 시험에서, 다음 모의고사에서는 그 방법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